안녕하세요. 토닥토익 학생 여러분, 경진쌤입니다. 오늘 저는 토익을 처음 하시거나 아직은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 수업을 정말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할 수 있는 간단 강의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목하여 Part 1 어휘 특강인데요.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영어 단어를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을까? 그리고 토익 파트 1에서는 과연 어떤 단어들이 출제가 됐었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단어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갖다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어휘 학습입니다. 그렇게 이 강의는 쉬우면서도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것이니까 꼭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단어장 하나 사셔가지고 그 단어의 스펠링과 뜻을 암기하면서 열심히 달달달 외우셨을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단어를 학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그 단어의 스펠링과 뜻뿐만 아니라 고유의 소리와 발음까지 함께 학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단어를 머릿속에 알고 있을지라도 그 단어의 소리를 알지 못한다면은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듣기 실력을 측정하는 토익 LC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와 직결되지 않을 수가 있죠. 가령 제가 지금 이 영어 단어를 네이버 영어 사전에다 검색을 해봤는데요. 토익에서 정말 자주 나오고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레나 경기장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셨을 텐데 사실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 arena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re에다 강세를 빡 찍으면서 arena라고 하셔야지 말을 할 때 상대방도 알아듣고 여러분도 시험 볼 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펠링들만 읽고 단어의 뜻을 암기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쉬운 단어가 등장을 했을지라도 틀릴 수가 있으니 반드시 오늘부터 올바른 어휘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네이버 영어사전 저는 정말로 강추하고요.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따라하기 모드도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혼자서 발음 연습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서 내용어랑 기능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말하고 듣는 문장 속에 모든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단어도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구별할 줄만 아신다면 저랑 커리큘럼을 마치는 동안에 정말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듣는데 이해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파트 7 같은 어렵고 긴 난해한 문장이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더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우선 내용어입니다. 컨텐트 워즈라고 하죠. 컨텐트 words. 컨텐츠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을 말할 때 핵심적인 뜻을 지닌 단어를 말합니다. 자,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정확하고 또렷하게 발음을 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야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저랑 수업하시다 보면은 따라 말아야 되는 순간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걸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내용어 위주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명사의 people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거는 people,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people이라는 단어의 고유의 소리와 함께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요, P 할 때 모음 E 사운드가 있죠? 굉장히 길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느려뜨리면서 people, people.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people, peopl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사의 unfortunately라는 단어 보이시죠? 뜻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뭐 이런 뜻인데 이건 한 단어인데도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for이라는 부분에 강하게 발음을 하면서
강세를 주면서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강세가 없다 보니 발음을 좀 약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nfortunately 할 때 nately 부분 보이시죠? 이거를 약하게 발음하면 nately라고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nilly라고 해가지고 편하게 발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요? unfortunately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어에는 대부분 강세가 있거나 모음을 길게 발음하면서 명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기능 한번 보실게요. 영어로는 function words라고 하고요. 혼자서는 큰 뜻을 가지지 않으며 내용어랑 어울려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휘를 기능어라고 합니다. 아래 종류를 싹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LC에서 배운다기보다는 RC, 문법 시간에 배운 단어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관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영어 LC를 시험 보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기능어 한 단어, 아니, 한 5단어 정도를 못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될까요? 물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능어는 단지 문법적인 기능과 해석을 매끄럽게 도와주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훼손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도 기능어 자체는 내용어에 붙여서 약간 섞어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기능어 자체에 막 강세가 심하다든지 모음을 길게 말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내용어랑 기능어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저랑 LC 수업할 때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 최도익 연습하는 데 있잖아요. 도움이 될 테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방금 배웠던 내용어랑 기능어의 차이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학습해 보실게요. 여러분은 지금 사진 한 장과 그 사진을 잘 묘사하고 있는 예문 2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문장들을 시험장에서 듣고 정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바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바로 소리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잊지 마시고 저랑 같이 발음을 또박또박 따라해 보실게요. 제가 지금 내용어만 따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내용어 먼저 발음 연습해 보시고 그 뒤에 기능어 붙여서 완전한 문장 발음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 자리에 명사인 woman 보이시죠? 그리고 동사 자리에 타이핑을 치고 있는 typing, 그리고 뭘 치고 있냐? 키보드를 치고 있다. keyboard까지 연습해 보실게요. 일단 여자라는 발음은 woman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woman이 아니라 woman 같은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woman 그 다음에 타이핑을 치고 있다. typing 그 다음에 키보드 할 때 키에만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부분에 강세가 빡 들어가면서 나머지는 편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 읽어보실게요. keyboard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는 그 양옆에 기능어를 붙여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발음을 해보실게요. 일단 기능어 같은 경우는 내용어에 붙여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The woman is typing on a keyboard. 조금 더 붙여서 발음을 하신다면 The woman is typing on a keyboard. The woman is typing on a keyboard.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빨리 발음해 볼게요. 빠르고 자연스럽게 발음하시면 The woman is typing on a keyboard. The woman is typing on a keyboard. 다음은 내용어가 2가지가 들어간 문장입니다. 내용어부터 발음 연습해 보시면요. 따라 읽어보실게요. cup, desk.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은 기능어 붙여가지고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There is a cup on the desk. 조금 더 붙여서 가보시면요. There is a
There is a cup, cup on the desk, on the desk. 이거를 빠르게 자연스럽게 가보신다면 There is a cup on the desk. There is a cup on the desk.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 보이시죠? 이 손짓 제스처가 나오는 부분에서 강하게 발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의 특성상 제스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There is a cup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익 파트 1에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헷갈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단어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바로 R 사운드와 L 사운드의 차이인데요. 이 두 가지 발음은 한국어에서는 리을로 표기를 하지만 소리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예시로 세 쌍의 단어들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일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을 가진 working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working 할 때 R 사운드 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R은요, 입술을 이렇게 동그랗게 모은 다음에, 우하게 모은 다음에, 목의 진동을 이용하면서 발음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working 하지 마시고요. 진동, working, working. 이렇게 하시면은 일하고 있는 이란 뜻이 완성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걷고 있는 중이라는 walking이란 단어는 이 진동이 전혀 없는 발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하게 모델들이 walking 한다고 하죠. 그럴 때 쓰는 것처럼 walking, walk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따라 연습해 보실게요.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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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그다음에 걷는 중인 건요.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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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이렇게 발음 차이를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볏짚 같은 걸 이렇게 긁어 모으는 도구인 갈퀴란 도구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rake, rake라고 합니다. 이거를 동사로 쓰여서 긁어 모으다라는 동사까지 파생시켜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R 사운드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방금 배웠던 것처럼 입술을 우하게 동그랗게 말아주신 다음 진동을 이용해서 발음하시면 돼요. rake, rake. rake, rake, 그 다음에 호수의 뜻을 가진 lake란 단어는요, L 사운드로 시작을 합니다. 자, L 사운드가 문장 맨 앞에서, 단어 맨 앞에서 들리게 된다면 혀 끝이 윗니 뒷 잇몸에 닿으면서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렐렐레 lake, 렐렐레 lake 하시면 되죠. 자,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가보시겠습니다.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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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 자, 갈퀴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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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ke. 호수는요?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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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 어떻게 좀 차이를 느껴보셨나요? 자, 다음 거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경사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도 R 사운드가 단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발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진동, ramp, ramp.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단어는 전등의 그 등을 나타내는 바로 lamp입니다. 자, L 사운드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죠? 혀 끝이 윗니 뒷 잇몸에 닿으면서 렐렐레 lamp, 렐렐레 lamp라고 했죠. 자,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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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p. 그 다음에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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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p.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구별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게요. 다음은 TR 사운드와 DR 사운드입니다. 방금 배웠던 R 사운드에서 조금 파생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TR 발음하면은 약간 추의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R 하면은 약간 주의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단어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주 어떤 식으로 발음이 나는지 듣고 따라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다듬다라는 뜻을 가진 trim입니다. 들어보시죠. t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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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m. 약간 트림 이런 게 아니죠. trim, trim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났고요.
자, 다음 단어는 서랍이라는 뜻을 가진 drawer 이란 단어입니다. drawer 이렇게 좀 어색하게 발음을 한다기보단 주 발음하면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R 사운드와 연결시켜서 발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dra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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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er. 완벽하게 추와 주의 발음은 아니지만 그거에 비슷한 발음이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SK, SP, ST, 뭐 PTK 이런 발음인데 저는 얘네를 프트크 삼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프트크 삼형제 발음 앞에 S 소리가 합쳐진다면은 특이하게도 이 프트크 삼형제의 발음이 된 소리가 난다는 게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단어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자, SP가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된 소리로 바꾸면서 발음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된 소리, 쌍비읍 발음을 붙이면서 displ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 단어는 sky입니다. 근데 카카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된 소리, 쌍기역 발음을 내면서 sky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오른쪽에는 계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staircase stair라고 발음이 좀 들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는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휘젓는 거 있죠? 이게 물 같은 거 휘저을 때 쓰는 휘젓다 동사 stir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stir 할 때는 장모음으로 좀 길게 강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stir stir, 자, 그 다음 단어는 조정하다라는 동사인 steer 거기다가 ing를 붙인 꼴인데요. 자, 발음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steering, steering이라고 안 하고 steering이라고 했죠. 약간 티귿과 쌍디귿의 중간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SP, ST, SK 프트크 삼형제는 S랑 붙으면 어떻게 된다? 된 소리로 변하는 성향이 있다. 이 포인트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상위어 개념입니다. 상위어란 구체적인 여러 단어들을 포괄적인 한 단어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데요. 자, 정답으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뜻과 소리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1번. 물건을 통칭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 물건들이 있죠. 그걸 그냥 물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단어가 쓰인지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아이템이죠. 근데 약간 리을 발음 섞어가지고 item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merchandise, goods. 굿즈가 아니에요. 그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goods. 오케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보시면요. 여러 물건 중에 악기만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악기는 영어로 instru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guitar, trumpet, cello, piano 등등이 있죠. 그렇다면 파트 1에서 어떤 단어가 훨씬 더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고요? piano, cello 이렇게 세부적인 단어보단 이거를 싸잡아서 말할 수 있는 instrument 혹은 item, merchandise, goods 이런 것들로 포괄적으로 상위어 개념으로 정답이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어는요. 바로 전자기기,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걸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전자기기를 영어로 device, machine 이건 기계를 뜻하죠. 자, 머신이란 단어는 특이하게 쉰 부분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machine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자기기와 기계의 예시를 한번 찾아보실게요. laptop. 우리가 흔히 쓰는 노트북 컴퓨터를 laptop compute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water dispenser.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정수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장비랑 공구의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equipment.
equipment, tool, tool, gadget, gadget. 자, 가제트란 단어 보이시죠? 이거는 발음이 gadget, gadg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서 망치라는 뜻을 가진 hammer, hammer, 현미경, microscope, microscope, 그 다음에 망원경, telescope, telescope.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인데 안전장치를 통칭해서 우리는 safety gear, safety gear. 그 다음에 그의 하위 개념으로 뭐 안전모 같은 걸 나타낼 수 있죠. 영어로는 단단한 모자라고 해서 hard hat, hard hat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무용품 문방구란 단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사무용품은 영어로 office supplies, office supplies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방구는 stationery, stationery 라고 합니다. 자, office supplies라고 안 하고 office supplies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office의 스 발음이랑 supply의 스 발음이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연음 처리해서 한 번만 발음하시면 office supplies, office supplies 이런 발음이 들리게 됩니다. 자, 세부적인 단어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 notebook 이게 바로 공책을 나타내는 거죠. 랩탑이랑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거 scissors, scissors, clipboard, clipboard, filing cabinet, filing cabinet. 자, 클립보드는 그 A4 용지 꽂아놓는 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iling cabinet은 파일 같은 거 넣어놓는 철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셔가지고요. 5번째가 나왔네요. 자, 뭔가를 담는 그릇, 용기를 우리는 영어로 container, container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다 아시죠? 보통 우리는 중공업에 있는 커다란 네모 박스를 떠오르실 텐데 그냥 토익에서는 모든 담는 그릇을 container이라고 합니다. 강세는 테이에 들어가니까 container이라고 반드시 소리를 익혀 주셔야 되고요.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box, carton, crate, jar, basket, pot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carton 같은 경우는 종이 상자, 꽉 같은 걸 나타낼 때 쓰는데요. 미국 애들은 특이하게 T 발음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발음이 날 때가 있냐면 carton보다는 carton, carton T 발음을 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6번째로는 서류, 출판물, 읽을 거리, 다양한 종이로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ocument, document, publication, publication, reading materials, reading materials. 자, 이런 단어들이 상위어로 쓰이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신다면 brochure, brochure, 브로셔, 소책자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leaflet, leaflet. 이거는 전단지, 전문 용어로는 찌라시라고 하죠. 동의어로 옆에 있는 flyer, flyer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단어 magazine, magazine. 얘는 특이하게 또 강세가 zine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읽고 넘어가 보실게요. magazine, magazine. 좋습니다. 다음에는 카탈로그. 이렇게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는 카탈로그를 catalog, catalog라고 하고요. 컬럼. 이거는 뭐 기사에 나오는 칼럼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blueprints, blueprints. 얘는 건물 같은 거 이런 청사도를 말할 때 blueprint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apers, paperwork. 이건 다 종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7번. 음식이나 생산물을 나타낼 때 음식 퉁 칠 수 있는 단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food, food, groceries, groceries, produce, produce. 자, produce도 강세가 juice에 있거든요. 그래서 produce, produce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단어들 세부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crops, bread, fruits, vegetables, corn, apples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큰 제목이 뭐로 나왔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place,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transportation, 그 다음에 가구류를 나타내는 furnitur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건물을 나타내는 structure이 상위어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보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인 building, 그 다음에 가설 건물을 나타내는 단어 pavilion, 얘는 위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pavilion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pavilion.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납고, 비행기 같은 걸 주차해 놓는 곳을 경납고라고 하죠. 이거 한번 나왔었는데 작년에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hangar. 경납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헛간을 나타내는 barn. 그 다음에 등대를 나타내는 lighthouse. 그리고 커다란 기념비 monument. 그리고 뾰족한 탑을 우리는 steeple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스티플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ST 발음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죠? 된소리가 나면서 스티플이 아닌 steeple로 발음이 난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은 실외에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 outdoors. 어머 오타났어. outdoors T 하나 붙여주시면 되고요. 다음 반대말로 indoors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요. 복수명사처럼 생겼잖아요. S가 붙었으니까 근데 사실상 얘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이건 RC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outdoors랑 indoors는 부사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술작품 artwork 이 단어가 있고요.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sculpture 약간 스껍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각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sculpture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 할 때 동상 같은 경우를 statu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림을 painting 그리고 벽화를 mural 발음 조금 어렵죠. 그리고 애칭 기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양각 음각에서 파내는 그런 기술이 있나 봐요. 그걸 etching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궁금하시면은 구글에다가 애칭 검색해 보세요. 어떤 그림인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가보시면요. 네 번째는 차량, 탈 것을 나타내는 상위어를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차량을 나타내는 vehicle 발음 조금 어렵죠. vehicle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차량, traffic 이런 단어가 있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bus, car, train, subway, motorcycle, taxi, cab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cab이라는 거는요. 미국에서만 쓰이는 단어인데 노란 택시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보실게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furniture, 가구류가 나와 있습니다. 가구를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단어들이 자주 출제가 되느냐? 바로 선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shelf. 복수형으로는요. shelves.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shelves. 좋습니다. 다음 거는 의자 chair. 이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우리는 armchai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받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stoo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abinet, 뭐 사물함. 나 때 군대에서는 관물대라고 했었는데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찬장, 벽장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떻게 발음할까요? 바로 cupboard입니다. 무슨 발음이 안 들리지 않았나요? cupboard라고 들릴 것 같은데 저는 지금 cupboard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P 발음이 묵음이 돼가지고 발음이 나질 않습니다. 반드시 cupboard, 찬장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거 cushion, table, desk 다 아는 단어일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출 어휘 마지막으로 학습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진 한번 보시면요. 좋은 집에 이렇게 가리개가 있어요. 보통 햇빛을 가릴 때 쓰는 도구인데 저거 우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로는 awn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A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앞에 on을 붙여서 an awning 이런 식으로 통째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 보실게요. an awning. 그리고 다른 단어로는요. 닷집, 천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canopy라는 식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어떤 그림인가요? 수도꼭지가 보이고요. 손에는 이렇게 세제, 거품이 묻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일단 수도꼭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faucet이라고 합니다. fa에다가 faucet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제는 detergent 털에다 강세를 찍어주면서 detergent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kneeling입니다. 따라 한번 읽어보실게요. kneeling. 자, 근데 스펠링을 보시면요. K가 있어요. K는 당연히 묵음으로 그냥 knee를 길게 발음하시면서 kneeling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얼굴이 안 보이는 여자분이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leaning forward. 그 다음에 같은 표현으로는 bending over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밴드라고 하면 뭔가 좀 구부러지는 느낌이 드시죠? 다음 표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긴 답이 다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사진은 미대생들이 혹은 화가들이 쓰는 이젤이라는 도구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도 이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의 발음은 이에 강세를 주면서 z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음 나냐면 easel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 개의 다리가 달린 삼각대. 여러분 다 아이팟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tripod. tr 발음이 있으니까 추의 느낌을 살리면서 tripod 해주시면 삼각대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익에서 정말로 자주 나오는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해안가에 배들이 정착해 있는 모습, 빈출 문제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들이 쓰인지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항구라는 단어 harbor, port, 그리고 부둣가를 나타내는 단어들 appear, wharf, dock. 사실 이것들은 막 구별하면서 쓰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사진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무조건 맞추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도로 경계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차들이 인도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죠. 영어로는 curb라고 하고요. 막아준다라는 의미로 curve가 동사로 쓰여서 억제하다, 막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도로 경계석은 뭐라고요? curb.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 공사장 사진입니다. construction site. 이것도 토익 파트 1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사진인데 여러분이 사다리란 단어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ladder이라고 하죠. 근데 저렇게 발판, 비계라는 뜻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발음하냐면 scaffolding. ske에다 강세를 주시면서 scaffolding 해주시면 완벽한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배운 포인트 정리가 되시나요? 단어를 암기하실 때는 스펠링과 뜻만 가지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고유의 소리까지 함께 학습하셔야지 토익 LC를 정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트 1에서 정말 자주 나왔던 단어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 경진쌤과 함께라면은 누구나 다 토익 고득점과 만점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처음이라고 너무 두려워 마시고 차근차근 습관 들이면서 따라오신다면 누구나 다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할게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